안녕하십니까. 육체적 욕망가 숨가쁜 이상입니다. 자, 오늘 필리핀 이야기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지 못하겠지만은 참 아주 뜨겁다. 그리고 좀 역시 필리핀이다. 다들 이렇게 이해를 할 만큼 충분히 공감을 할 만큼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국 분께서 현재 나이는 47살이에요. 올해 47살인데 이게 그러면 이제 작년 이야기네요. 작년 이야기인데 이분께서 이제 예전에 필리핀에서 가이드 생활을 몇 년 했어요. 필리핀 가이드를 해가지고 돈도 짭짤하게 벌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필리핀에 막 가이드들도 점점 많아지고 물가도 막 점점 비싸지니까 사람들도 안 오니까 자기도 이제 벌어놨던 돈으로 이제 쓰잘데기 없는 데에다가 잘 알지 못하고 이쪽 저쪽에다 돈 쓰다 보니까 돈이 이제 막 처음에는 막 잔고가 많이 찼대요. 돈 진짜 잘 벌었대요. 근데 바빴죠. 왜냐면 돈 쓸 시간이 없었대요. 처음에는 가이드로 필리핀 가가지고 가이드 배우고 뭐 하는데 돈 쓸 시간이 하나도 없었대요. 왜냐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돈이 막 진짜 여기저기서 막 또 꽁돈이 막 들어와가지고 진짜 돈을 정말 많이 쭉쭉쭉 올라가길래 이렇게 되면 진짜 부자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간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죠. 필리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왜 오는가, 여행을 오고 왜 여기서 살고, 아내가 또 한국에 있는, 아무튼 막 이런 필리핀 이 삶에 대해서 이제 많이 느끼고, 필리핀에 이제 있는 여성들이 있죠. 같이 가이드랑 가이드하고 연계된 필리핀 여성들, 뭐 술집하고 연계된 여성들, 아무튼 이리저리, 그리고 일반적인 필리핀 여성들의 이 스타일, 삶,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보니까 회의감도 막 느끼고, 그래서 이제 돈을 쌀데기 없는 모르는 데다 투자해가지고 돈을 이제 많이 까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 가이드 할 때 이제 가이드로 여행을 오셨던 분 중에 한국에서 이제 약간 어떤 뭐 그걸 뭐 무역회사 하면 무역회사고 물류무역회사라고 말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분이랑 계속 연락하지는 않았는데 간간히 이거 설날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잘 지내시죠?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그쪽에서 먼저 항상 한번 놀러 가는데 바빠가지고 못 가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또 가끔 한번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연락만 주고 받았는데 이분께서이니까 한 3년 전쯤, 그러니까 코로나 거의 끝날 때쯤에 이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에 그 가이드를 계속 하시냐고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가이드 이제 그만두고 그냥 이것저것 좀 아이템 좀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쉬고 있다고 했더니 왜 그만두냐 해가지고 가이드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랬더니, 그다음 이분께서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랑 같이 이렇게 무역 쪽, 이쪽 물류 쪽 일 좀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직원을 하나 필리핀으로 보내도 괜찮고, 아니면 직접 하셔서 직원을 구하셔서 해도 되고 해서 자기가 한번 필리핀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필리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골프도 치고 또 술도 마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대부분의 위험 부담은 없고 한국에서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필리핀 지사의 법인장이나 지사장 같은 그런 입장으로 있는 거니까, 이분이 하는 거니까 뭐 이제 특별히 위험 부담 없는 거죠. 본인께서 뭐 지분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사무실을 구했어요. 사무실 구했는데 창고 하나 무조건 같이 있는 사무실 구하라 해가지고 사무실 구했는데, 창고에다 물건도 넣고 뭐 해야 하니까 거기서 또 가끔 또 밥도 먹고 또 피곤하면 잠도 좀 거기서 자야 하니까 거기서 또 작은 간이 침대 있죠. 그 낚시할 때 그런 침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놓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을 2명을 뽑았어요. 2명을 이게 한 번에 2명 뽑은 게 아니라 한 명을 먼저 뽑았는데 얘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만두고 또 다른 한 명을 뽑았어요. 거의 막 한 일주일 만에. 야도 또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렇게 2명이 된 거예요. 2명을 다 뽑아서 이제 자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른 것도 아니죠. 자발적으로 나갔어요. 2명이. 그리고 나서 이 여자를 하나 면접을 봤는데 얘가 나이가 19이에요. 근데 얘가 일머리가 되게 없어요. 일머리는 되게 없는데 일을 되게 이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야. 그냥 막 눈에서 막 어떻게 말해, 막 반짝반짝, 형광등처럼 반짝반짝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면접 볼 때 눈에서 반짝반짝 하길래 내가 진짜 물건 하나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을 가르치는데 뭘 알려줘도 까먹고 말려도 까먹고. 그런데 이제 일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어서 잘만 가르치면은 약간 진짜 오래 다니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차라리 얘를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한국에다 말을 했어요.
이런 애가 왔는데 애가 좀 일머리는 없지만은 애가 되게 성실하다. 그럼 한국에서는 그러죠. 차라리 그런 애가 낫지 않겠냐고. 지난번에 2명도 그만둬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를 가르치는데, 아유, 얘가, 이제 면접 볼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 근처에서 어디 회사의 근처 뭐 기숙사 같은 거 그런 거 숙소 없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냥 집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집이 좀 멀어서 그런다고. 근데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집이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오면은 차비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나서 아무튼 일을 배우면서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한국 분한테 자기 이 창고에서 침대랑 있는데 여기서 자면 안 되냐 했더니 왜 그러냐, 너 뭐 집에 문제가 있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둘 다 맨날 자기를 막 어렸을 때부터 때리고 밥도 안 주고 맨날 자기가 어디서 뭐 병 팔던지 막 쓰레기 주워서 막 그거 팔고 그거 이런 거 다 뺏어가고 자기는 진짜로 다른 길에서 뭐 주워 먹고 살고 누가 도와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기 여기서 일을 하면은 집에 가면 또 월급 받으면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기 싫다. 그럼 집에 너 혼자 있냐 했더니 언니도 있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언니는 아무튼 그 언니는 일을 하는데 약간 부모님도 언니는 좀 터치를 안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언니 돈을 안 뺏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빠 하나 있는데 오빠는 이제 망난이고 오빠는 거의 같이 자기 거 뭐 뺐던지. 근데 줄 돈이 없었대 그동안. 근데 그게 엄마 아빠가 다 뺏어가고 오빠한테는 줄 돈이 없었다 그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빠도 돈만 있으면 얘 걸 뺏어가겠다 그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남자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한국에다 말을 했어요. 이리를 해가서 이런 상황인데 어떠냐 했더니 뭐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 대신 이제 혹시나 안에 뭐 해먹지 말라고 조리 같은 거 불날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 것도 아니고 임대로 있는 거니까. 그 다행히 그 창고에 아무것도 없고 가스 관련된 거 그리고 말을 했어요. 여기다 절대 뭐 해먹지 말라고 불나는 거 그냥 바깥에서 먹으라고. 그리고 저녁값이랑 다 식비랑 줄 거니까 바깥에 먹으라고. 그래서 약속을 받고 거기까지 각서도 하나 썼어요. 절대 여기서 남자를 데리고 오지도 않고 여기서 술도 마시지 않고. 그 단이 이제 뭐 사장님이 허락하에 같이 마시는 건 되지만 아무튼 이런 거 다 각서까지 쓰고. 그래서 오케이 도장 사인도 하고. 자 아무튼 그러고 있다가 한 3주 정도 지났나? 애가 진짜 일은 열심히 했대요. 3주 정도 지나서 이제 이 한국 분께서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한 2시 정도에 한번 가봤대요. 가서 이제 사타를 살짝 올리고 나서 들어갔는데 애가 안 자고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울고냐 했더니 부모님께서 돈 보내라고 했다고. 너 월급 받을지 됐지 않냐고, 넘었지 않냐고 돈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걸 이제 계속 그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시름시름 이렇게 부모님한테 공격을 어떻게 말해 갈취로 당하는 거죠. 괴롭힘을. 참 어이가 없죠. 자 그래가지고 막 계속 우니까 어떻게 이 한국 남자가 다독거려 줬죠. 자 근데 우리가 전에 얘기를 안 한 게 뭐였냐면은 이 한국 분께서 이 필리핀 여성하고 이미 같이 살고 있어요. 필리핀 여성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아기는 없어요. 근데 같이 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은 그냥 부부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필리핀에서 장사가 안 되면은 같이 한국으로 갈 것까지 생각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까 막 그런 것까지 했었대요. 사실 일부러 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그거예요. 좀 더 즐기자. 나중에 낳으면 되고. 아무튼 이런 얘기를 둘이 해서 즐기면서 그것도 이제 장갑도 계속 해왔다 그거예요. 근데 둘이 이제 아내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사무실에 있는 이 애를 이제 다독거려 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아줘서 다독거려 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독거려 주다 보니까 그 사단이 나버린 거야. 몰랐는데 복숭아가 깜짝 놀란 거죠. 이 남자도 에어컨은 이미 켜져 있는데도 에어컨은 밑으로 계속 내렸는데도 계속 뜨거운 거야. 막 몸이 근데 대박은 얘가 이 사장님한테 너무 의지를 확 처음부터 의지를 계속 한 거야. 이 한국 사장님이 자기가 일도 잘 못하는데도 계속 챙겨주고 밥 먹었냐 챙겨주고 뭐 했냐 하면서 챙겨주고 부모님이 또 뭐라고 막 이것저것 챙겨주니까 한국 사장님한테 의지를 많이 한 거야. 또 한국 사장님이 아내가 같이 사는 여자가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이제 그날 거기서 이제 다독거려 주다가 그 사단이 나가지고
둘이 이제 러브를 해버린 거야, 거기서. 근데 이제 한국 분께서는 러브를 하는 건 좋지만은, 이 장갑이 있어야 하는 장갑 착용을 못한 거야. 그래서 본인이 나는 제때 빠져나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때 안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 그래서 엄청 며칠 동안 걱정을 했어요. 거의 한 2주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됐을 때 했는데, 이제 아니어가지고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말을 했죠. 근데 여자애는 아무 걱정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되면은 사장님께서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자애는 아무 걱정도 없었는데 이 한국 남자만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해줬어요, 여자애한테. 너 다행이다. 이제 검사를 했으니까 둘이 같이 사무실에서 밤에. 근데 대박이 축하 파티로 아니니까 그날 또 뇌버려 해버린 거야. 근데 그날 이제 지대로 그 술을 마시고 인사이드에다가 거기다가 그 바나나 그 올챙이들이 확 엄청나게 집어넣은 확 들어가 버린 거야. 아주 끝까지 그걸 아주 그러니까 이 한국 남자가 본인이 늦었다는 걸 아는 거야. 나 진짜 늦었구나 지금. 지금 완전 늦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미 늦어버린 거죠.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아니겠지 하고. 근데 그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거 이제 아내가 모르는데, 아내가 이제 사무실에 한번 오잖아요. 같이 사는 아내가. 근데 아내가 오는데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내가 봤을 때 이 일하는 직원이,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 같이 사는 남편을 바라보는 그 눈빛 있잖아요. 남편이 뭐만 시켜도 막 날라다니고, 내 남편에 대해 너무 의지할 그런 게 뭔가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 필리핀 여자가 같이 사는 아내가 한국 남자한테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죠. 계속 지금 거의 한 1년 조금 넘게 좀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간간히 뭐 혹시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거나 너 혹시 너 그러면은 내가 가위로 싹둑 한다. 그것도 하고 쟤 그만 내보내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일 잘하는 애 이제 다 가르쳤는데 그걸 어떻게 내보내? 또 새로 뽑고 가르치려면 진짜 어디 왔대? 그 머리 원형 탈모 와버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여자애랑은 지금 거기에서 어디야 호텔에서 호텔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러브를 자주자주 하고. 근데 밤에는 이제 못 가죠. 예전엔 밤에도 갔었는데 아내가 절대 이제 못 나가게끔. 참 이런 참 사건도 많아. 아름다워. 자, 어쨌든 이 한국 남자의 그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좋은 날 되십시오. 바이.